빨리 넘어갈게요. 조금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증명 방법이나 뭐 이런 거는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절대부등식 무슨 뜻이야? 절대부등식. 그리고 그 코시는 아예 생략할 겁니다. 지금은. 왜냐면 그 지금 봐봤자 어차피 기억할 것 같지도 않고 일단 첫 번째로. 그지? 두 번째로 코시가 시험에 안 나오는 학교가 정말 많아요. 오케이? 코이슈바르츠 부등식. 그래서 우리는 코이슈바르츠는 할 거면 뭐 썸머 때나 이럴 때 합시다. 아시겠죠? 선생님 국어가 됐어. 그래? 땡큐. 뭐 코시 얘기가 시작하면 되게 재밌는데 코시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야. 어? 얘기했잖아. 그 막 5살 때 미적분을 하고 막 2살 때 3차 방정식을 풀고 막 뭐. 2살 때 그게 진짜 가능해. 아마 만으로 2세겠죠? 만 2세. 만 2세로 내 만 2사면 우리나라 나이 4살. 내 살이 어떻게 그걸 끝내? 4살짜리가 3차 방정식을 풀었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아니라 일반 해공식을 찾아냈대. 또라이. 근해 공식을 찾아냈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니까 역대급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너네가 코시가 프랑스 사람이거든. 프랑스 수학자. 잠깐 잡담 좀 하고 시작하자.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수학 협회장이 라그랑주였대요. 라그랑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라그랑주라고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수학자예요. 여러분이 대학교 가시면 라그랑주 승수법이라는 거를 배우는데 이제 그게 미적분할 때 엄청 중요하게 쓰여요. 근데 뭐 아무튼 라그랑주라는 사람이 이거는 당연히 필기할 필요 없어. 그냥 가볍게 들으면 돼.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수학 협회장이었어. 프랑스 수학 협회장이었어. 근데 프랑스 수학 협회장인데 이 코시의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난 거지. 아, 야, 프랑스에 오일러 가우스 딱 돼. 오일러 가우스를 모가지를 따버릴 수학자가 등장했다. 수학자의 제목이 등장했다. 2살짜리가 3차 방정식 막 풀더라. 5살이 됐더니 이 새끼가 미적분을 이해하던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라그랑주라는 사람이 갔어. 코시의 고향까지 친히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갔어요. 참고로 이 라그랑주는 정말 유명한 수학자 가문 사람이야. 수학자 가문. 유럽 원탑 수학자 가문이었어. 근데 뭐 아무튼 가서 딱 봤어. 봤는데 와 천재도 이런 천재가 없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천재성이 그냥 딱 보고 와 얘는 진짜 최고로 망해도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축구 잘하는 애들 보면은 이제 야 얘는 최고로 망해도 메시처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이 새끼는 최고로 망해도 오일러다. 최고로 망해도 오일러. 진짜 수학 너무 잘한다.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별로 볼 일이 없는데 얘가 대학교 수학으로 넘어가는 순간 코시의 무슨 정리, 코시의 무슨 정리, 코시의 무슨 정리, 코시의 무슨 정리 그냥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당연히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이제 누가 만든 거야? 정확히 말하면 코시가 고안했어. 근데 이걸 증명을 못하고 죽었어 이 사람이. 그래서 후대의 수학자 누가 증명을 끝마친 거야? 슈바르츠라는 독일의 수학자가 증명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처음 고안한 코시의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 붙여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뭐 아무튼 잡설이고. 아무튼 이런 사람이 진짜 천재야. 알겠지?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천재는 없어요. 아시겠지? 서울과고 갔대. 어쩌라고? 걔한테 걔 4살짜리한테 그 4살짜리가 과연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었을까? 글쎄 그 백강현이는 그 영재에 나왔던 그 남자애는요. 저희 다 몇 살 어린이. 그래서 걔 4살 때 3차 방정식 풀었어? 모르겠어요. 걔 못 풀었을걸? 아마 못 풀었을걸? 역대급 천재는 그냥 달라요. 환생이 다르다. 어? 환생하겠어. 죽어서도 환생을 한 몇십 번은 하셔야 될걸? 그런 대가리를 태어나려면. 가차 잘 돌리면 되지 않을까요? 어? 가차 잘. 안돼. 영만분의 1일까? 그 우리나라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죠? 김승아요. 아니죠. 아니죠. 와우. 고마워. 그치만 고마워.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분은 그냥 허준희 교수님이다.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서. 황유진이 아니죠, 그죠? 황유진 선생님도 물론 수학을 잘하시지만 뭐 수학 잘하는 사람 많겠지만 그냥 학문적인 수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허준희 교수님이에요. 허준희 교수님 아니? 그 필즈상 타신 분, 우리나라 최초. 딱 그분이 유일해요. 필즈상이 참고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노벨상에는 수학 분야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그분이 타셨잖아. 근데 그분 너네 그거 알아? 고등학교 안 나오신 거 알아? 그분이 고등학교를 안 나오셨어. 대구 출신이신데 그 대구에 유명한 자사고를 들어갔다 적응을 못해서 자퇴를 하셨대. 자퇴를 하시고 그 뭐지? 수능? 그 검정고시 보고 그 다음에 고3 때 맨날 학교 앞에서 학교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죽치고 기다리다가 집에서 딱히 공부를 한 게 아니래. 그냥 죽치고 이제 기다리다가 친구들 나오면 PC방을 가셨대. 그럼 고2 때까지 그렇게 사신 거야. 와. 그렇게 사시다가 고3 때 이제 일단 대학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분이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야. 어디다 했을 것 같아? 집은 아니고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교육기관 중에 하나에서 또 들어가셨어. 강남대성이라고. 강남대성 알지? 네. 들어는 봤지? 강남대성. 그 재수학원 있잖아. 거기 들어가신 거야. 고3 때. 그러니까 19살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잖아. 그래서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막 올라왔대. 그분도 당연히 최상위 반이셨던 걸로 알거든. 근데 최상위 반에 우리 반에 이상한 새끼가 한 명 있다. 이상한 새끼가 한 명 있는데 이 새끼가 보면 문제를 너무 기괴하게 푼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푸는데 틀리질 않는다. 최상위 반에서도 그런 평가였대. 그러니까 거기 최상위 반이면 서울대 의대 아니면 뭐 의대 아니면 서울대 노리는 무조건 그런 레벨이잖아. 근데 그 사이에서도 그냥 수학의 한정에서는 저 새끼 괴물인데? 약간 이런 말을 들었대. 저게 제가 나랑 같은 머리라고? 제가 나랑 같은 인간이라고 이런 평가를 들었대. 아 진짜 그냥 레벨이 달랐대. 그냥 뭐 어떻게 푸는지 나도 몰라요.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이랑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평가를 들었대. 그 강남대성 그 재수종합반 그 안에서도 와 진짜 어나더 레벨이다. 쟤는 수학 너무 잘한다. 이런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끔 TV에 나와서 이제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아 저는 막 못 풀 것 같은데요. 네, 그분은 100점 받고 이미 들어가셨습니다. 그 시험, 그 수능 시험을. 기만이에요, 그냥. 수학 개 잘하세요. 자, 아무튼 자, 못 얘기하다 여기까지. 자, 절대부등식 할 건데 코이시바르트 생략할 거라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자, 절대부등식 한번 해봅시다. 자, 절대부등식 무슨 뜻이야? 절대값이 아니죠. 자, 그거는 공수 1 때 내가 막 이상한 그래프 그려가면서 열심히 풀어줬잖아. 그지? 딸깍딸깍 해서 푸는 법 다 알려줬잖아. 그지? 자, 얘는 항등식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항등식은 뭐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잖아. 그지? 근데 절대부등식은 무조건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절대부등식이야. 오케이? 항상 성립한다 이거야. 자,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항상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더 크거나 같다. 오케이? 이거 아나? 이 부등식 이름 아나? 그냥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부등식은 삼각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삼각부등식. 들어본 적 있나? 없겠지? 알겠어. 전공자들은 다 아는 이름인데 근데 뭐 아무튼 이런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세상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많을까 적을까? 존내 많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아니 산술기야, 코이시바르트 그 외에 뭐 이런 지금 절대값 들어간 삼각부등식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되게 멋있는 부등식 많았는데 몰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막 근데 아무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그렇게 많을까 많지 않을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자주 나오는 거 몇 가지만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이런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이나 2차식 형태의 부등식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같은 친구. 자, 이게 0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2차식 형태 간단한 거부터 해볼게. 자, 여러분 앞에 2차식 형태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지 보여봐 라는 얘기가 나왔어. 무조건 이거야. 자, 무조건 얘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묶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a제곱이랑 b제곱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뒤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 ab가 붙겠지. 거슬려 안 거슬려? 거슬리지. 그래서 그 대신에 이렇게 묶으라는 얘기야. 자, a 플러스 2분의 1 b를 제곱하면 a제곱이랑 ab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근데 뒤에 뭐가 붙어요? 그렇지. 4분의 3 b제곱이 붙어 안 붙어? 붙겠지.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됐니?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하고 물어보면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 완전 제곱이니까 얘 무슨 수겠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를 더했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끝. 오케이? 2차식 형태면 대부분 이겁니다. 아시겠죠? 되셨죠? 자, 두 번째. 자, 요런 절대값 들어간 놈이 나왔어요. 자, 절대값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야? 양변을 뭐 해버리면 돼? 네, 제곱해버리시면 절대값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더라 라는 거 아시고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요런 거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양변 제곱해보면 돼. 자, 그러면 a제곱 절대값 a를 제곱하면 그냥 a제곱이랑 똑같잖아. 맞지? 이런 건 그냥 써도 되지? a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b 이해돼? 플러스 b제곱. 자, 이쪽 제곱하면 그냥 절대값 사라지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얘보다 큼을 보이면 돼요. 괜찮나요? 당연히 a제곱 어떻게 돼? 날라가지. b제곱도 소거되죠. 뭐만 남아? 2 절대값 ab랑 2ab만 남아. 맞니? 자, 당연히 뭐가 크겠어? 2 절대값 ab 쪽이 크겠죠? 이거는 부호 따라서 나눠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ab가 양수라면 당연히 같을 것이고요. 맞죠? ab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증명 완료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느낌으로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단 유의할 점. 가끔 이걸 이렇게 푸는 놈들이 있어요. 자,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는 얘는 항상 절대값 a 플러스 b네. a 마이너스 b라고 할까? a 마이너스 b보다 더 작거나 같습니다. 자, 얘를 증명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절대부등식은 증명하라는 문제도 종종 나오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양변을 제곱하십니다. 괜찮아 안 괜찮아? 그냥 너네 찍은 거지. 안 괜찮을 것 같.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안 괜찮을 것 같으니까 찍은 거지. 그렇지. 자, 얘들아, 양변을 제곱할 때는 부등식은 항상 뭐에 유의해야 돼? 부호에 유의하셔야 돼요. 왜? 양변이 음수야. 그러면 제곱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 그쵸, 부등호가 뒤집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야. 그럼 제곱해. 어떻게 돼? 몰라. 그땐 절대값 따줘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납되세요? 근데 이쪽은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확정이라서 그래. 얘는 무슨 수야? 양수지. 얘도 무슨 수야? 양수인 게 확정이라서 그래.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쪽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제곱할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얘를 증명하라 그러면 얘는 증명 방법이 이게 정확한 겁니다. 첫 번째, 절대값 a랑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음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 음수죠? 얘는 양수죠?
어느 쪽이 항상 클 수밖에? 이쪽이 항상 클 수밖에 없겠구나. 오케이, 성립. 자, 2번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양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이제 양수인 게 확정이 됐어 안 됐어? 됐지? 얘도 양수인 게 확정이 됐어 안 됐어? 됐지? 이제 양변 제곱해도 괜찮겠어 안 괜찮겠어? 괜찮다 이거야. 이제 양변 제곱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똑같죠. a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자, a제곱 b제곱 똑같이 어떻게 되고? 소거되고, 남은 애들끼리 크기 비교하면 당연히 어느 쪽이 크겠어? 이쪽이 더 크거나 같아요. 괜찮습니까? 얘는 항상 음수고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됐니? 그러니까 얘일 때도 성립하고 얘일 때도 성립하니까 둘 다 성립하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겠구나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양변 제곱하는 건 좋은데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야, 이거 1번을 생략하고 2번만 적어놨어. 그러면 부분 점수 안 줘도 할 말이 없어. 그냥 생으로 틀렸어 라고 해도 할 말 하나도 없다. 알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못 따지셔야 된다고요? 부호 중요하다. 부등식 풀 때는. 알겠지? 부호 꼭 따져야 된다. 양수면 그냥 제곱? 그런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음수면 음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꼭 따지셔야 된다. 오케이? 다 되셨죠? 저 0인 경우 0인 경우? 0이면 그냥 뭐 둘 중에 하나에 넣어보시면 얘가 0이에요. 여전히 무슨 수야? 양수 아니면 0이잖아. 성립하겠죠. 굳이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안 써도 되는 거야 아니면 표시는? 아무 쪽에나 넣으시면 돼요. 크게 상관없어요. 아니면 따로 빼서 0일 때 뭐 설명하셔도 괜찮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무튼 유의하셔라. 오케이? 요런 느낌의 명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산술기하. 자, 산술기하에 대한 증명은 해 안 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 왜 산술기하 증명을 안 해주시나요? 제가 아는 증명은요. 2개짜리 증명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제곱하면 나오잖아. 그지? 별거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산술기하를 일반적으로 n개 항에 대해서 증명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졸라 복잡해. 근데 진짜 그렇게 어려울 줄 상상도 못했는데 산술기하 증명이 진짜 길고 어려워. 되게 발상적이야. 되게 똑똑한 방법으로 증명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2개짜리 증명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산술기하가 뭐야? 자, 산술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죠. 그죠? 자, 기하평균은 뭐야? AB 곱한 거에 뭐 씌운 거? 루트 씌운 거야. 맞지? 자,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하면 항상 어느 쪽이 크더라? 요 산술평균 쪽이 더 크거나 같더라라는 게 산술기하 부등식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주로 언제 나와? 얘는 나오는 상황이 한정돼 있어. 이 키워드가 나오시면 항상 의심을 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얘가 성립하려면 A, B가 둘 다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양수라는 확신이 없으면 산술기하는 써? 못 써? 못 써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얘는요 대부분 어떻게 나올 거냐면 합을 알려주고 곱을 구하라고 할 겁니다. 맞습니까? 또는 뭐를 알려주고 곱을 알려주고 합이 얼마인지 구해봐 이럴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합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곱의 뭐예요? 자, 얘가 하나의 숫자로 확정됐어.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곱의 최대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니, 얘가 예를 들면 1이야. A 플러스 B가 2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1이야. 그럼 AB가 뭐보다? AB가 1보다 작거나 같구나 밖에 몰라. 맞지? 그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 최대밖에 없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마찬가지로 합을 만약에 물어봐. 그럼 합에 뭐밖에 못 물어봐? 최소밖에 못 물어봐. 이게 일반적이야. 알겠지? 일반적으로 일단 이거야. 당연히 식의 모양이 변형되고 조금 짜증나게 나오면 뭐 예를 들면 합의 역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때는 당연히 최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 기본은 이거라 이거야. 알겠지? 합은 뭐에 관련된 걸 물어봐? 최소. 곱은 뭐? 최대. 오케이? 저 키워드를 벗어났어. 그럼 산술기 할까 아닐까?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 합에 최대랑 최소를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했어. 그럼 그거 산술기하고 못 푸는 문제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때세요? 합에 최소 물어봤어. 아 그러면 산술기야. 가능성 있어. 근데 최대 최소 동시에 물어보면 때려 죽여도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등장하시면 아 이거 산술기한가? 하고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면 좋다고요. 오케이? 자, 넘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 더. 자, 그래서 얘네가 최대가 될 때, 그 다음에 최소가 될 때 뭐가 성립해? 요 등호가 성립할 때야. 맞지? 얘가 전체적으로 1 됐다. 그러면 얘가 1 되는 순간이 최대일 테니까. 맞죠? 자, 이 등호가 성립할 등호 성립 조건, 줄여서 등성조라 그러지. 그지? 등호 성립 조건이 뭐야? 더하는 두 대상이 서로 어떨 때? 같으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오케이? 자, 빨리 문제나 풀어봅시다. 넘어갑시다. 자, 327페이지 1번. 자, 루트가 등장했네요. 루트가 등장했네요. 양면을 뭐 하시면 되겠어요? 제곱하시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저게 뭐예요? 1번에 등장한 부등식이. 이게 산술기하죠. 그죠? 푸시면 됩니다. 자, 2번. 나왔네. 뭐가 나왔어?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나왔지. 그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경우를 나누셔야 된다고요. 이건 방금 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설명을 안 한 게 아니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지?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양면을 제곱하면 그냥 틀린 풀이라고. 오케이? 자, 3번. A가 B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자, 절대부등식을 만들어 보래.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B가 항상 2A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K보다 더 크거나 같게 만들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당연히 이 상태로 증명이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우니까 뭘 해야 돼? 이항해야 돼. 맞지? 자, 넘겨보자. 자,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4B가 K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건 본인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K까지 넘겨넣어 쓰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난 K 남겨놓어 갈게요. 괜찮죠? 자, 2차식이 등장했어. 뭐 하라 그랬어? 내가? 무슨 제곱식을 만들어보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보자. 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볼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는 플러스 2 B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써지겠네. 맞니? 자, 플러스 1 플러스 2 없던 놈들 생겼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지. 빼기 3이 K보다 더 크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3 이항 K 플러스 3. 자, 이쪽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항상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 맞지? 자, 그럼 이 친구가 뭐여야 될까? 이 친구가 뭐여야 모든 A, B에 대해서 성립할까? 그치.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납득되십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K가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거의 다 이런 패턴이에요.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는 친구만 줘요. 그때 뭐가 안 남게. 이렇게. 오케이? 선생님 뭐가 남았는데요? 그럼 니들은 못 풀어요. 오케이? 나는 풀 수 있는데 니들은 못 풀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나도 대학교 지식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출제 오류야. 걱정하지 마. 자, 331페이지. 자, 이제부터 산술기야.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산술기야.
와이씨 나 오늘 함수까지 좀 해보려 그랬는데 망했다. 인생 망했다. 아니네. 우리 내일 40분까지. 아싸 할 수 있겠다. 와, 한시 할게. 뭐라고? 조용히 하겠습니다. A가 양수일 때, 자, A 플러스 A분의 1의 무슨 값 구해보자? 최소값 구해보자. 맞지? 자, 양수의 합에 뭘 구하래? 최소를 구하라네. 맞지? 아! 뭐가 떠올라? 산술기야. 오케이? 두 가지 키워드가 반드시 한꺼번에 나온다니까.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2배 하시고 루트 A 곱하기 뭐랑 A분의 1 너네 둘을 곱한 거보다 당연히 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맞지? 뭐 당연히 A 곱하기 A분의 1은 얼마겠어? 1. 자, 얘는 2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자, 당연히 그러므로 최소값이 얼마겠어요? 2겠네요. 끝.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쉽죠? 근데 문제는 뭐야?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쉬운 모양만 나오진 않는다는 게 문제겠지. 자, 2번 8A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2에 무슨 값을? 최소값을 m 그때 A 값을 n이라 할 때 mn을 구하세요. 자, 이걸로 그냥 산술기하를 갈겨버리면 문제가 풀려 안 풀려? 잘 안 풀려. 왜? 곱쪽이 고정되지 않고 합쪽도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 그지? 그럼 반강제로 곱을 고정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곱이 고정이 되어버릴 것 같아? 이 식을 바꿀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렇지. A-1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 그래서 여기서 A-1을 우리가 반강제로 만들 겁니다. 어떻게? 8을 빼서. 뭔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근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붙입시다. 자, 근데 이러면 원래 없던 뭐가 생겼어? 마이너스 8이 생긴 거지. 뒤에 얼마를 붙여? 플러스 8을 붙여서 원래대로 유지를 시켜주셔야겠죠. 자, 그럼 어차피 얘는 무슨 항이야? 상수항이야. 최대 최소에 영향을 크게 줘, 안 줘? 안 줘요. 지금 마지막에 넣으셔도 괜찮겠죠. 자, 그럼 앞에 있는 두 놈끼리 뭐 하시면 돼요? 산술기하 쓰시면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뭐가 나오겠어? 최대 최소가 톡 튀어나와 버리겠네. 자, 너는 당연히 뭐보다? 2 루트 너네 둘 곱한 거 얼마? 이제 이 정도면 계산할게. 16 얼마야? 8. 자, 8 더하기 8 최소 얼마겠구나? 16이겠구나. 자, 두 번째 이때 A 값을 구하세요. 자, 저 등 이거 최소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등호가 성립했다는 뜻이야. 맞지? 자, 무슨 뜻이라고요? 더하는 두 대상이 어떻다는 뜻이야? 같다라는 뜻이라고요. 맞습니까? 얘네들이 같을 때 넘겨서 정리하면 8 A-1의 제곱은 얼마예요? 2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둘이 같을 때. 자, 당연히 양변 8로 까시면 4분의 1만 남고, 자, A-1의 제곱이 4분의 1이다. A는 2분의 3 또는 2분의 1이겠군요. 하고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A가 뭐보다는 크다고 그랬으니까 1보다는 크다고 했으므로 A가 2분의 3이겠군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강제로 뭘 만드실 필요도 있어요. 모양을 만드실 필요도 있어요. 오케이? 자, 3번. 자, x가 양수, y가 양수. 4x 플러스 y. 괄호 열고 x분의 1 플러스 y분의 9의 무슨 값을? 최소값을 구해봐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최소인데 최소를 구하라 그랬는데 선생님 얘는 곱인데요. 왜 저한테 불합하셨습니까? 뭐 하면 돼? 전개하면 합으로 바뀌잖아. 그지? 그냥 모양 바꾸셔야죠. 그죠? 자,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뚜뚜 얼마야? 13. 상수항 그냥 적어놓고 시작할게. 괜찮지? 자, 또 y분의 36x. 자, 더하기. 자, 너네 둘 곱하면 x분의 뭐야? y죠? 그죠? 자, 어차피 상수는 맨 나중에 계산해도 괜찮잖아. 너네 둘의 최소를 구하면 끝나겠네요. 자, 얘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갈겨보시면 뭐가 돼요? 2 루트 뭐가 돼? 36이지. 그냥 곱하면 36으로 고정이죠. 분모 x 달라고 분자 y 달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36입니다. 끝. 됐죠? 답 25. 자, 4번. 4번. 자, 4번부터 산술기하에 조금 짜증나는 점이 나와요. 산술기하는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내가 별로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는 아닌데 산술기하는요, 지능 싸움이에요. 그냥 부등식 자체가 그래. 이게 어느 시점까지는 그냥 훈련으로 처리가 되거든? 근데 난이도가 어느 기점을 넘어가잖아? 그럼 훈련이고 나발이고 그냥 머리가 좋아야 돼. 원래 부등식이 그래. 나도 대학생 때 그래서 부등식 풀 때 되게 신기했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 결과가 왜 안 보이지? 얘는 이걸 왜 못 보지? 하는 게 있거든? 아, 내가 그쪽이었어. 내가 왜 이 새끼들 이걸 왜 못 보지? 그냥 하면 나오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내가 어려운 거에 쳐맞아 보니까 알겠죠. 와, 저런 걸 어떻게 떠올리냐? 저건 내가 3번쯤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 풀 것 같은데? 라는 드는 문제가 하나씩 톡톡 튀어나와요. 말도 안 되는 난이도고요. 그러니까 너무 발상적이야. 근데 산술기하가 좀 그래요. 얘네가 지금 보다시피 뭘 만들어야 돼?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모양을 강제로 만들어야 되거든. 나중에 한두 개씩 보여줄 건데, 나중에 학기 중이 되면 한두 개씩 보여줄 건데, 진짜 미친 이상한 풀이로 풀어야 되는 식별형이 뭐야 이게? 이런 걸 어떻게 떠올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오케이?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자, 아무튼 요 4번도 그래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A, B가 양수래. 자, A 플러스 B는 얼마야? 8이래. 자, 요 상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의 무슨 값을 구해봐?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A, B를 구해봐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 산술기하를 쓸 수가 일단 산술기하를 써야 될 것 같은 모양이지. 양수의 합에 뭘 구하래? 최소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맞지? 근데 형님 이거를 산술기하를 어떻게 구해요? 자, 일단 머릿속에 일단 여러분 이 생각은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무슨 분? 통분. 통분 한번 떠올려보지 않았니? 그지? 자, 그럼 통분을 한번 해볼까? AB분의 4A 플러스 B로 통분되겠죠. 그죠? 자,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했어. 자, 얘는 분자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여전히 계산이 좀 힘들 것 같아. 맞니? 자, 그래서 모양을 외우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지?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주어진 친구 A 플러스 B랑 얘를 곱하면 됩니다. 오케이? 외우세요. 자, 이걸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신기한 일이 벌어져. 자, 전개해볼까? 전개하면 뭐가 돼? 1, 4, 5 더하기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 맞니? 선생님? 뜻이죠? 어? 얘 뭐가 통해? 이제 산술기하가 통하네요. 그죠? 너는 이 루트 얼마야? 곱하면 4. 얼마야? 4죠? 그죠? 얘가 최소가 얼마라는 사실을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아, 최소값이 얼마겠구나? 9겠구나 하시면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죠? 왜 틀렸어요? 그치. A 플러스 B를 없던 걸 강제로 곱했잖아. 그지? 얘가 얼마라고 알려줬어? 8이라고 알려줬지. 그지? 우리는 곱한 거에 뭘 구한 거야? 최대를 구한 거잖아. 아, 최소를 구한 거잖아. 맞지? 그럼 실제 얘만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을 얼마로 나누셔야겠어요? 네, 마지막에 8로 한 번 더 나누셔야 돼. 그 진짜 최소값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8분의 9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그래서 A, B는 어떻게 구하는데? 자, 산술기하가 성립하는 순간은 언제? 더하는 두 대상이 어떨 때? 같을 때. 자, 그래서 얘네 둘이 같으니까 4A 제곱이 뭐가 돼요? B 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B가 뭐겠어? 2A겠죠. 괜찮습니까? 선생님, 마이너스 2A일 수도 있잖아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곱해서 0보다 크다 그랬죠. 그죠? 부호가 같다는 얘기니까 그건 말이 안 되겠네. 자, 그러므로 B는 2A입니다. 자, 이제 이걸 여기다 뭐 하시면? 대입하시면 A랑 B가 뭔지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오케이? 등호 성립 조건 체크하는 건 별거 아니야. 문제는 어디까지 만들어내는 거? 이 산술기의 모양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모양 만들기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말도 안 되게 발상적이 돼요. 진짜 저걸 내가 어떻게 떠올리지? 하는 애들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뭘 어떻게 그냥 처음 보고 외워서 들어가야지. 니들이 시험장에서 그런 걸 떠올릴 수는 없어. 알겠지? 선생님 아닌데요. 저 머리 좋은데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니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나도 보고서 허 이런 풀이들이 너무 많아. 자, 5번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절대분식 끝이에요. 혹시 안 할 거잖아. 그지? 아이고. 한번 힘을 내. 그래도 아까 명제할 때보단 재밌잖아. 그지? 아니야? 비슷해요. 비슷해? 너네 뭘 할 때 재밌어지겠니? 뭘 해야 재밌어질까? 수학은 영원히 재밌을 수 없는 거구나? 맞긴 해. 수학이 어떻게 재밌어? 그지? 여러분의 지능 수준으로는 영원히 재밌을 수 없죠. 그죠? 하하하하. 라고 할 뻔. 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1분의 32 플러스 5라는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봐. x는 m에서 y는 n에서 최소값 l을 갖는다. 최소를 구하라는 거죠. 맞죠? 자, 뭔가 양수 두 실수라 그랬네. 그지? 근데 x 단하고 뒤에 xy가 양수란 조건이 붙어 있잖아.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산술기야일 것 같긴 한데. 그지? 아니야? 산술기 어떻게 쓸 건데? 자, 이 모양에서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반강제로 우리가 짜서 어떻게든 쥐어 짜서 만드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여기 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1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여기다 비슷한 놈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민아 맞니?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와야 되겠니, 지민아? 뭐가 와야 되겠니? 여기가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생각해봐. 빨리.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2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2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 왜? 얘가 얘 몇 배야? 2배니까 곱하면 딱 사라질 거 아니야. 약분되면서. 맞죠?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산술기한 이렇게 발상적으로 모양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1분의 32 적어놓고 자 뒤에다가 남은 꼬다리들 적어보자. 자 원래 5y제곱이었는데 4y제곱 됐지. 뒤에 뭐 넣어야 돼? y제곱. 자 그 다음 원래 2y 있었는데 없어졌잖아. 플러스 2y. 자 원래 플러스 5였는데 플러스 2 됐죠. 플러스 얼마까지? 3까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앞에 두 개만 끊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네요. 자 산술기하 갈겨버리시면 빨리 할게. 너는 뭐보다 2루트
64보다 더 크거나 같다. 맞니? 얼마야 이거? 16이지. 얘 최소가 16일 겁니다. 맞나요? 선생님 근데 뒤에 꼬다리가 붙어 있잖아요. 뒤에 꼬다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 꼬다리 몇 차식이야? 어이쿠 2차식의 최대 초소는 따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어디서? 그렇지 당연히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나오겠네. 맞지? 맞지 않니?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 보시면 얼마예요? 2가 최소겠네요.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최소가 16 더하기 18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치 m이랑 n도 구해서 더해야 되잖아. 당연히 이게 최종 답은 아니지. l만 구한 거야 나는. 알겠지? 자, 그 다음 산술기하가 성립하는 순간은 언제예요? 너네 둘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맞지? 자, 그러면 2 곱하기 얘 그냥 t로 내가 치환해서 써도 될까? 그럼 2t 제곱은 32인 순간을 찾으시면 되므로 자, t가 얼마겠구나? 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1이 얼마겠구나? 4겠구나. 맞죠? 마이너스 4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3이겠군. 그치. 여기다 y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x제곱이 얼마겠군? 1 또는 마이너스 1이겠군. 근데 문제에서 xy가 뭐보다 크다 그랬죠?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군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의문을 가지실 분을 위해서 선생님 근데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얘가 최소될 때랑 얘가 최소될 때 그게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럽고 어려워지면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게 안 되게 됩니다. 등호 성립이 안 돼. 그렇게 되면 갑자기 킬러로 난이도가 확 올라요. 나 진짜로 저기 노원 쪽에선 다행히 이 동네에선 그런 문제가 출제가 안 돼요. 근데 노원 쪽이나 좀 학군지 쪽으로 넘어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식변형을 결론적으로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을 안 하는 바람에 말도 안 되는 식변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다행히 이 동네에서는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원론적으로 뭘 체크해야 되냐면 그런 고난도 문제까지 풀고 싶으시면 원론적으로 얘네들의 등호 성립 조건이 과연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의 등호 성립 조건을 봤더니 요거지. 얘가 3이어야 되는 거지.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맞지? 여기서 x, y가 결정이 돼야 안 돼? 결정이 돼야 안 돼? x제곱 플러스 2y제곱이 3이다가 여기만 놓고 여기가 아직 안 나왔어. 오케이? 이것만 놓고 봤을 때 x랑 y가 결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 최소되는 거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네? x 찾을 수 있네? 그러면 얘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예를 들어 갑자기 문제가 이렇게 변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 맞지? 이러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왜냐면 얘 y가 몇일 때 최소가 돼요? 마이너스 2일 때지. 자, 여기다 대입해봐. x가 무슨 수여야 돼? 허수여야 돼. 맞지? 그럼 얘가 최소일 때 얘가 동시에 최소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예 식변형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이게 킬러 문항입니다. 가끔 나와요. 진짜 가끔인데 나와요. 오케이? 근데 이런 거는요. 솔직히 까놓고 말할게요. 어차피 못 풀어요. 시험장 안에서 이 문제를 처음 마주쳤어. 그럼 얘는 못 풀어. 못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y제곱이 응. 2분의 3이고 x가 0이 뭐라고? y제곱이 2분의 3이고 x가 0이면 최소 y제곱이 뭐라고? 2분의 3이고 2분의 3이고 x가 0이면 0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최소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얘가 최소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최소일 때 얘도 최소여야 되고 얘가 최소일 때 얘도 최소면 깔끔하게 끝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근데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소인가? 몰라. 맞지? 그러면 중간 어디매쯤에서 최소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소인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 방금 전처럼 여기가 2y면 그지? 그럼 깔끔하게 끝이야. 근데 그게 동시에 최소가 될 수 없으면
되게 복잡한 조건을 다시 따지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나중에 이 동네에서는 안 나와요. 난 거의 안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래도 그냥 나중에 학기 중에 한 번은 보여드릴 건데 근데 이제 보면 결론이 그거야. 이거는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혼자 처리할 수는 없겠구나가 결론이 돼버려요.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진짜 말도 안 돼. 변형하는 방법론이. 그래서 그냥 이 단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시험 들어가기 전에 쳐맞고 들어가는 게 최선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변형을 그냥 쳐맞아 보세요. 그러면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씨발 이거 그때 봤던 건데 그럼 푸는 거고 처음 보는 변형이다. 네, 좆된 거예요. 그냥 틀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부분은 못 풀어요. 그런 변형이 나오면. 걱정하실 건 없고. 자, 아무튼 이러면 절대부등식이 6번 해야 되지. 아무튼 얘는 이러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논리적 근거는 이거야. 자, 6번. 자, 큰 직사각형 모양의 길이가 12m인 울타리를 이용하여 크기 같은 두 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땅으로 구분지었다.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넓이가 최대일 때, 자, 이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자, 단 울타리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를 내가 뭐라고 해볼까? A? 오케이. 여기는 당연히 B로 하면 좋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총 길이는 뭘로 표현하면 되겠어? 3A 더하기 몇 B? 2B가 울타리의 총 길이의 합이죠. 이게 몇 미터여야 돼? 12m. 맞니?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가 뭐일 때? 최대일 때, 즉 A, B가 뭐가 되는 상황? 최대가 되는 상황을 찾고 싶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A, B의 최대를 찾고 싶으면 원래 같으면 옛날 같으면 뭘 하시면 돼요? 이걸 공수 원만 배운 상황에서 요걸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맞지?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몇 차식이 돼? 2차식 되죠?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올 수밖에? 꼭지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꼭지점을 찾으면 되겠구나 가 답이야. 오케이? 같아? 뭔 말이지? 근데 산술기하 배웠잖아. 이걸로 산술기하 쓰면 안 될까? 이 루트 너네 둘 뭐 한 거? 곱한 거. 몇 AD? 6AD. 맞지? 2로 까고 양변 제곱하면 36이 6AB보다 더 어떻다? 크거나 같다. AB는 몇이 최대겠구나? 6이 최대겠구나. 넓이의 최대가 얼마다? 6이다. 끝.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그때 무슨 길이야? 둘레 길이지. 자, 그러면 이 등호가 성립할 땐 언제라고요? 너네 둘이 더하는 대상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니까 3A랑 2B랑 같다고 놓고 A, B 구하시면 됩니다. 자, 되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요걸 배운 이 시점부터 대수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대수 문제 풀 때 이제 우리한테 선택지가 하나 늘었어.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옛날에 공수 원만 배운 시점에서 뭐밖에 안 나와? 그치, 2차 함수밖에 안 나와. 2차식 형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란 말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근데 이제 이 산술기하를 배운 이 시점부터는 계속 여러분한테 이지선다를 겁니다. 뭘 써도 되고 2차 함수를 쓰셔도 되고 뭘 쓰셔도 된다? 산술기하를 쓰셔도 된다. 라고 계속 이지선다를 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빨리 모양을 눈에 익히셔야 2학년 때 편해요. 대수 같은 거 배울 때.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절대부등식이 끝났습니다. 왜냐면 고신 안 할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함수 해볼까요?